한 주간 기독교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1919년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이 됐던 상하이 한인교회 터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19년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거점으로 활용했던 교회인데요. 예. 이 터가 100년 만에 발견된 겁니다. 당시 상하이는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유입됐고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당시 한인교회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 교회터가 발견되지 않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이 한인교회는 1914년에 세워지는데 1919년에서 192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교회 위치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단지 북경로 18호다. 중국말로 하면 베이징로 18로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것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어딘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던 건데요. 중국이 90년대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더 이상 상하이에 베이징로 18호라는 것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네. 어떻게 그 현장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까? 네, 1800년대 말 상하이 지도를 찾으면서 위치 찾기가 급물살을 탔는데요. 예. 바로 1884년 제작된 상해 현성 상조계 전도 예. 이거를 찾았습니다. 지도는 이혜원 연세대 신학과 개공 교수가 사료를 뒤져서 찾아냈는데요. 예. 네. 이 교수가 찾은 거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베이징로 18호에 있던 건물이 미화서관이라는 출판사였습니다. 그 마당에 로리 기념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가 바로 상하이 한인교회가 빌려서 사용하던 예배당이었습니다. 예. 이 과거 상하이 지도들은 큰 건물의 이름을 지도에다가 직접 적어 놓았는데요. 네. 다행히 미화서관이라는 건물이 이 가로 길이만 27m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건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도에 정확하게 미화서관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예. 현재 주소는 베이징 동로 280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교회가 남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와 미화서관 모두 사라졌는데요. 예. 제가 지난 11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에는 1931년 중국 염업은행이 7층 높이의 석조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 현재는 한 유통회사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884년 제작됐던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의 골목 이름들도 다 기록이 돼 있는데 현재 그 골목들도 그대로 다 남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시에 상하이 한인교회가 왜 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네. 미화서관 여기를 네. 왜 빌려서 사용을 한 걸까요? 네, 독립운동가 여운형과 예.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피치 목사의 우정 덕분이었습니다. 이 여운형은 1918년 평양 그 선천에서 예. 열렸던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까지 가서 상하이에 한인들이 많으니 담임할 목사를 좀 보내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네. 이런 사실을 피치 선교사가 알고 미화서관 앞에 교회가 있으니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예. 이렇게 빌려줬던 겁니다. 야. 당시 피치 선교사는 그 미화서관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예. 선교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분명 1919년에 그 교회가 네.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상하이에는 크게 북쪽에 있던 미국, 영국 공동 조계지가 있었고 예. 그 바로 남쪽에 붙어 있었던 프랑스 조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 청사와 1920년대 상하이 한인교회가 모두 프랑스 조계에서 발견됐는데요. 예. 네. 그만큼 프랑스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영 공동 조계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기록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굴로 정작 중요한 1919년 교회가 미영 공동 조계에 있었고 그런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범위가 조계지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막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 연구가 이제 앞으로 또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아무리 미국, 영국, 프랑스 조계라고 해도 일본 경찰들의 이런 첩보 활동, 수사 활동들이 활발했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일본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919년 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무엇보다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 중 상당수가 이 교회 구성원이었는데요. 첫 담임 목사였던 김병조 목사가 임시정부 의정원 평안도 대표의원과 법제위원회 이사, 외교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요직을 맡았고요. 송병조 목사도 의정원 의장과 국무위원을 지냈습니다. 예. 이 의정원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와 부의장이던 정인과 목사, 외무차장 현순 목사도 모두 이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예.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9년 5월 상하이 교민들에게 민족 개조론을 외쳤던 장소, 그것도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당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참 용기 있는 활동들을 해온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곡되고 축소돼 왔던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되고 또 후대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장상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